하자. 자, 오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볼게요. 이거 계산하는 것들 많이 나오니까 원리들, 공식들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문제 수학같이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응용 문제를. 자, 맨 처음 위치 에너지. 요거 2라고 쓴 거는 에너지 약자예요.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2라고 쓸게요. 위치 에너지 뜻이 뭐냐면은 기준면보다 어떤 물체가 높이 있을 때 기준면보다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근데 보통 기준면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면을 보통 기준으로 잡거든.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여기 땅이 있어. 지면. 근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공중에 있대. 그럼 얘는 에너지가 있어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기준면보다 물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위치 에너지는 9.8 mH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m이 뭐냐면 질량을 표시하는 문자예요. 질량이 영어로 뭔지 알아? mass. MASS. 그거 약자예요. 그 다음에 h는 높이를 뜻하는 문자예요. 높이가 영어로 뭐지? 뭐 하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저도 까먹었다. 그거 약자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9.8 mH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자, 요 물체의 질량이 2kg이래. 근데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 높이에 있었대. 그러면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그 위치 에너지가 얼마를 가질까? 9.8 곱하기 질량이 얼마? 2 곱하기 높이가 얼마? 10. 요게 위치 에너지야. 그러면 196. 단위는? 에너지 단위 저번 시간에 했죠. 에너지 단위가 뭐니? 줄이죠. 줄. 그치? 줄.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196줄. 저번 시간에 요거 배웠잖아. 2라고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1의 단위가 줄이고 에너지 단위도 뭐야? 줄이죠. 그럼 이 위치 에너지 식이 왜 나왔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 1 배운 거 있잖아.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려. 들어 올리면 2란 거죠. 근데 이거 들어 올릴 때 2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무게 곱하기 뭐? 높이 이렇게 한다 그랬죠. 기억나? 아까 너네 질문한 거 문제 풀 때도 해줬잖아. 근데 무게는 질량에다가 얼마 곱하면 무게가 되죠? 9.8을 곱하면 무게가 되지, 그치? 그거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려서 이만큼의 일을 했어. 응? 일을 하면 물체가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그럼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의 뭐가 생기는 거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뭔데? 9.8 mH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를 들어올리는 만큼, 즉, 들어올리는 일한 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똑같아. 이해됐어? 들어올릴 때 1, 올라가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 응?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고, 위치 에너지에서 선생님이 요거 기준면보다 높이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 옆에 조그만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요것도 가끔 문제 나와요.
약간 썰렁한 것 같아서 에어컨 껐으니까 더우면 얘기하세요. 다시 킬게. 자, 여기 보자. 여기 2kg짜리 물체가 옥상 위에 있대요. 옥상 위에 있는데 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그런데 기준면을 만약에 땅을 기준으로 잡았어. 땅을 기준면으로 잡았을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자.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9.8 NH. 앞으로 계속 문자 쓸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문자 쓰실 거고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다 이렇게 약자 문제로 써요. 그러면 땅을 기준으로 잡았대.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야, 땅이. 그럼 땅에서 얘가 몇 미터 높이에 있니? 몇 미터? 5미터에 있죠. 그러면 땅을 기준으로 잡으면 땅에서 5미터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5m 높이. 그러면 98J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베란다를 기준으로 잡았대요.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았다. 여기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그럼 기준면에서 몇 미터 높이에 있니? 2m죠. 그죠? 그러면 베란다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m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러면 9.8 곱하기 4니까 어떻게 돼? 4, 8에 32, 3 올라가고 4, 5, 36, 39.2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너네 문제 풀 때 어디가 기준면인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세 번째. 옥상을 만약에 기준면으로 잡으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았다는 거야. 그럼 기준면에서 높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0. 얼마? 0. 0이죠. 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런데 기준면에서 높이가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겠지. 그래서 기준면이 어딘지를 꼭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보자. 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 추 있어요. 추. 요것만 집중해봐. 이것도 중요해. 추를 떨어뜨리는 거야. 나무 토막에. 그럼 추를 떨어뜨리면 나무 토막이 어떻게 될까? 밀려나겠죠. 자, 그럼 이 실험의 원리는 뭐냐면 추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그러면 추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갖고 있을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추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떨어져서 나무 토막을 밀었지. 너는 힘을 줘서 민 거야. 그럼 힘을 줘서 민 거니까 나무 토막에 뭐 한 거야? 일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추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떨어져서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하겠죠. 이게 원리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9.8 뭐야? mH. 일은 어떻게 구하죠? 힘 곱하기 뭐? 거리. 문자로 쓴 거야.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이 실험의 원리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문제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추가 예를 들어서 질량이 2kg짜리래. 2kg짜리. 그리고 추를 여기 높이 예를 들어서 1m에서 떨어뜨렸대. 그러면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19.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만큼 일하는 거지. 그럼 얘가 떨어져서 미는데, 요 미는 힘은 요 나무 토막하고 집게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 찝어 있잖아, 그치? 그 나무 토막하고 집게에 마찰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밀려고 하면은 미는 힘은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지 얘가 밀려요. 그래서 여기서 요 힘은 나무 토막하고 요 집게하고의 마찰력을 뜻하는 거예요. 마찰력. 그래서 이 추를 떨어뜨렸더니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 0.1m가 밀렸다고 하자. 그러면 나무 토막하고 요 집게의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추가 2kg짜리고 1m에서 떨어뜨렸어. 그럼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이거야, 그지? 떨어뜨렸더니 요 나무 토막이 0.1m가 밀렸대. 그러면 나무 토막하고 집게 사이의 마찰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게 19.6이고 0.1 마찰력을 x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찰력은 0. 계산할 줄 알죠? 따라서 x는 10 곱하면 1분의 19.6이니까 196이 나오겠다. 그치? 마찰력 힘이니까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이겠죠. 됐니? 그러면 나무 토막하고 집게 사이의 마찰력은 196N이야. 그러면 추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어. 추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나무 토막하고 집게의 마찰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건 안 변해요. 추를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던 또는 추가 질량이 작건 크건 간에 요 나무 토막하고 요 집게 사이의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잘 봐. 요 나무 토막하고 집게 사이의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 거야, 196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데 어떻게 나오냐면 추의 높이를 현재보다 만약에 2배 높였대.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 원리지? 근데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 거야. 계속 똑같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보다 추의 높이를 2배 높여서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현재보다 몇 배 커지는 거니? 2배 커지겠죠? 선생님이 높이만 2배 높였다고 그랬지 질량은 변화시켰다고 안 그랬잖아, 그치? 그럼 높이를 2배 높이면 위치 에너지는 2배 커져. 그럼 2를 몇 배 많이 해? 2배 많이 하겠지? 근데 마찰력은 계속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밀려난 거리가 몇 배 더 많이 밀려나는 거야. 2배 많이 밀려나겠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추의 높이를 2배 높이고 추의 질량도 2배 더 큰 추를 사용했대요. 현재보다. 그러면 질량도 2배 커지고 높이도 2배 커졌으니까 총 에너지는 몇 배 커지니? 4배 커지겠죠? 그럼 에너지가 4배 커졌으니까 일도 몇 배 많이 해? 4배 많이 하겠지? 그러면 추에 밀려난 거리도 몇 배 많이 밀려나? 4배 많이 밀려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요 원리 꼭 알아두시고 조금 이따가 문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졸린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할게요.
볼게요. 자, 요거 119쪽에 12번이 요거랑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 잠깐 보고서 그 다음 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 실험 문제 읽어보면은 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무토막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적어보자. 수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가 떨어져서 밑에 있는 나무토막을 미는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죠. 근데 위치 에너지만큼 일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9.8 mH. 일은 힘 곱하기 거리. 그런데 여기에서 힘은 이 나무토막하고 집게에 뭐라 그랬어? 마찰력이라고 했고, 이 마찰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됐죠? 꼭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보자. 수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됐다. 맞니 틀리니? 수의 중력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나무토막을 미는 1로 전환된 거지, 그치? 기억 맞는 거죠. 그 다음 리을. 나무토막의 이동거리는 수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비례가 뭐야?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게 커지는 게 비례죠. 그러면 요거 나무토막이 밀려난 요 거리는 수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야? 맞잖아.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럼 일을 많이 하고, 그럼 많이 밀려나겠지. 아까 전에 한 거. 너네 추의 질량이 지금보다 2배 커지면 에너지가 2배 커지는 거고, 그럼 일을 2배 많이 하니까 밀려난 거리도 2배 많이 밀려나겠지. 마찰력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추를 질량을 3배 키우면 에너지가 3배 커지는 거고, 그럼 일도 3배 많이 할 거고, 그러면 3배 더 많이 밀려나겠죠. 맞니? 그래서 추의 질량이 커지면 밀려난 거리는 많이 밀려나니까 비례 맞죠. 니은도 맞는 거야. 그 다음 디귿. 추의 낙하 높이가 달라져도 나무토막에 받는 일의 양은 같다. 높이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럼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럼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그치? 높이에 비례해서 일을 하니까 디귿은 틀리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운동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거 집에 와서 좀 복습 좀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자. 수업 시간이 금세 가. 오늘 졸린 것 같아서 쉬는 시간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얘는 1분 더 쉬자 그러고. 1분 더 쉬면 좋아? 그래? 무조건 수업 안 하면 좋은 거야? 나 같은 수업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받는 게 응? 좋겠다. 자, 보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해. 그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너네 바깥에 지금 자동차가 달리죠? 운동하죠? 그럼 걔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야. 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부터 가르쳐 줄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구하는데, 공식 외우시고 2분의 1 곱하기 m이 무슨 표시? 미터. 질량. 뭐라 그랬어? 아, 미터? 그 미터 말고 그러니까 표시하는 문자.
V는 속력 표시하는 문자죠. 속력의 제곱. 이거 제곱 있어요. 까먹지 마시고. 이게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그러니까 봐봐. 니네 표시하는 문자가 있고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저번 시간에 1 배웠죠. 1. 1은 W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월프. 네? 선생님 발음이 좀 안 좋지만 1은 W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뭐 쓰지? 주를 쓰는 거죠. 근데 1은 힘 곱하기 거리였는데 힘은 F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 그리고 거리는 S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가 미터. 이거는 표시하는 문자고 이거는 단위야. 그리고 오늘 에너지 배웠는데 에너지는 E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뭐다? 줄. 그리고 질량은 M이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뭘 쓴다? 킬로그램. 그리고 속력은 V라는 문자로 표시하고 단위는 뭐다? 미터 퍼 세크. 됐어? 이거는 표시하는 문자, 이거는 단위. 그리고 너네 이건 물리는 기본 단위가 있어요. 얘네 거리가 센티미터가 나오면 공식에 넣을 때는 미터로 바꿔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질량이 그램으로 나오면 공식에 넣을 때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고, 속력이 만약에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면 미터 퍼 세크로 바꿔야 되고. 됐어? 그리고 너네 이거 속력 바꾸는 거 저번에 한번 했잖아. 예를 들어서 18 킬로미터 퍼 아워의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이거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18 킬로미터 퍼 아워는 1시간에 18km 간다 그런 얘기였지? 그럼 얘를 미터 퍼 초로 바꾸면 분자 1km는 1000m니까 1000 곱하면 미터로 바뀌고, 그치? 1시간이 몇 초지? 1시간이 몇 초니?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60 곱하기 60에서 얼마? 3600초지, 그치?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얼마가 나와? 5가 나오죠. 그래서 18km per hour의 속력을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5m per sec지. 얘는 1시간에 18km 간다는 얘기고 얘는 1초에 5m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본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에 넣을 때는 기본 단위로 바꿔서 넣어야 돼. 자, 그럼 간단한 예로 하나 들어보자. 자, 자동차가 있었대요. 그냥 자동차라 그래. 자동차가 1000kg짜리 자동차래요. 얘가 10m/s로 달리고 있대요. 그럼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얘 운동 에너지 구해보자. 자, 너무 쉬운 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1000. 질량의 기본 단위 킬로그램 맞지?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속력이 얼마? 10. 속력의 기본 단위 미터 퍼 세크 맞지? 그럼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단위가 안 맞을 때는 맞춰서 넣어야 되고. 근데 속력에 뭐가 있어? 제곱이 있어요. 됐니? 속력에 제곱 있어.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요거 100이고 약분하면 50이고 곱하면 5만인가? 맞니? 맞아? 단위는 뭐야? 에너지니까 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운동 에너지. 자, 그럼 또 운동 에너지 실험이 한 가지가 또 나오거든? 실험 한 가지. 자, 요 밑에 보면은 요거
그리고 운동 에너지 전환, 그래서 또 실험이 한 가지가 나와요. 저번 주에 현충일 때문에 쉬어가지고 학교가 진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학교에서 벌써 여기 나가지 않았니? 네. 그치? 그럼 알아야 되잖아. 응? 학교에서 벌써 수업했으면. 거는 학교 수업했어 안 했어? 여기 안 했어 아직? 그래? 거는 애반은 좀 느리네. 자, 보자. 자, 요 실험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수레가 있대요. 수레를 밀었어. 달리죠. 근데 요 앞에 나무 토막이 있었대요. 나무 토막이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러면 수레가 달려가다가 나무 토막하고 꽝 부딪히면 나무 토막을 어떻게 할까? 밀겠죠. 그럼 요 실험의 원리는 뭐냐면 수레가 움직이니까 무슨 에너지가 있니? 위치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죠. 얘가 높은 곳에 떠 있진 않잖아, 그치? 그럼 운동하니까 수레가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가다가 나무 토막을 밀었대요. 너네 밀었다는 거는 힘을 줘서 민 거니까 뭐 한 거야? 나무 토막한테 뭐 한 거야? 에? 일한 거죠, 일. 그치? 그러면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일하겠죠? 이게 원리야. 그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 제곱이고 일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거리죠. 자, 그럼 숫자 한번 넣어볼게. 자, 수레가 질량이 2kg짜리래. 얘가 얼마 아까 5m/s로 달려오고 있대. 보세요. 또 따뜻하니까 졸지. 달리고 있대요. 꽝 부딪혔더니 나무 토막을 예를 들어서 얼마 아까 100cm를 밀었대요. 그러면 이 나무 토막하고 바닥에 마찰력을 구해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너네 이 나무 토막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마찰력이 있겠지, 그치? 자, 그럼 대입하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 곱하기 속력이 얼마? 5의 제곱 됐니? 이게 운동 에너지지? 운동 에너지 갖고 가다가 요만큼 일을 하는데 밀려난 거리가 100cm인데 거리는 기본 다리가 뭐라고? 미터죠. 그러면 공식에 넣을 때는 미터로 바꿔야 돼. 100cm니까 몇 미터? 1미터지. 그럼 밀려난 거리는 1m야. 됐니? 그럼 여기서 힘은? 이 힘은 꽝 부딪혀서 얘를 미는 힘인데 얘를 밀려고 그러면은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힘은 마찰력을 얘기하는 거야, 마찰력. 아까 위치 에너지랑 똑같이. 마찰력. 그럼 여기서 마찰력을 구해보자.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쪽이 얼마야? 25고 여기는 1F니까 마찰력은 얼마? 25가 되겠죠. 힘이니까 단위가 뭐야? 뉴턴. 됐니? 그리고 아까 위치 에너지 실험하고 똑같이 이 마찰력도 변하는 게 아니야. 수레가. 야, 수레가. 천천히 오던 빨리 오던 이 나무 토막하고 바닥의 마찰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그러면 수레가 질량이 크던 작던 나무 토막하고 바닥의 마찰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찰력은 항상 25야. 그리고 또 이 실험의 원리 다시 한번 쓸게. 수레의 운동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요 힘은 마찰력이라고 했어.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근데 자. 술의 질량을 현재보다 2배 더 키워주면 4kg짜리를 썼대. 그러면 수레가 질량이 2배 더 커졌으니까 에너지도 몇 배 커질까? 2배 커지겠죠. 그러면 일도 몇 배 많이 해? 2배 많이 하겠지. 그러면 수레가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도 몇 배? 2배 많이 밀려난 거야. 그치? 그래서 4kg짜리를 5m/s로 밀면은 몇 미터 밀려나? 2배 밀려나니까 2m 밀려나겠죠. 어? 근데 요거 주의하세요. 잘 봐. 수대의 속력은 여기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의 속력을 현재보다 2배 더 빨리 밀었대요. 그러니까 10m/s로 밀었대. 네? 근데 속력에는 뭐가 있어? 제곱이 있죠. 그럼 에너지가 몇 배 커지겠니? 네? 4배 커지겠지, 4배. 에너지가. 속력을 2배 빨리 밀면은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니까 에너지는 4배 커지는 거야. 그럼 1도 몇 배 많이 해? 4배 많이 하지. 그 밀려난 거리도 몇 배? 4배 많이 밀려요. 그래서 2kg짜리를 속력을 2배 늘려서 10으로 밀면은 1m에 4배니까 4m가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 제곱 주의하세요. 그러면 속력을 3배 더 빠르게 밀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몇 배 더 커져? 9배 더 커지는 거지, 제곱이니까, 그치? 그럼 1도 몇 배 많이 해? 9배 많이 하니까 밀려난 거리도 몇 배? 9배 더 커집니다. 됐어? 알아두시고 거기에서 밑에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고, 자, 오른쪽에 문제 있죠? 네? 시간 조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이해했는지. 자, 8, 90번 좀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8, 90 3만 풀고 넘어갈게요. 지금 처음이라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간단해. 자, 8번은 간단한 것 같은데? 질량이 얼마래? 질량이 m이죠. 몇 킬로그램? 10kg. 근데 그 물체가 5의 속력으로, 속력이 5. 그때 이 물체 운동 에너지 구하래. 운동 에너지 얼마냐? 그치?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럼 운동 에너지 구하라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2분의 1 뭐야? mv 제곱. 그리고 공식에 넣을 때 단위 잘 보세요. 질량 킬로그램 맞죠?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죠. 속력은 미터/s 맞죠? 그럼 그대로 넣어도 되죠. 근데 제곱이 있다 그랬어.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얼마? 125인가? 맞아? 아니면 에너지니까 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9번. 자, 정지해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해서 2m 밀었대. 밀었을 때 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그런데 마찰이 있대요, 없대요? 마찰이 없대요. 자, 좀 보세요. 봐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정지해 있었대. 근데 질량이 얼마? 4kg. 그치? 근데 얘를 힘을 줘서 민 거야. 근데 바닥에 마찰을 무시하는데 마찰이 없대. 마찰이 없으니까 얘를 밀면 어떻게 될까? 이 물체가 달리겠죠. 운동할 거 아니야. 마찰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달리다가 멈추겠지만 마찰이 없으니까 계속 운동할 거 아니야. 그때 뭐 구하래? 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
자, 그럼 이 실험의 원리는 뭐야? 어떤 물체를 밀었어. 그치? 여기 몇 미터 밀었다 그랬어? 2미터. 자, 어떤 물체를 밀었어. 밀었다는 건 뭐야? 힘줘서 이 물체한테 일을 한 거지. 그럼 일하고 에너지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일한 만큼 얘가 에너지가 생기는데 무슨 에너지가 생긴 거야?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지. 됐니? 그럼 이 물체한테 일은 힘 곱하기 거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 운동 에너지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굳이 풀 필요는 없죠. 그럼 힘을 얼마 줬어? 10N으로 몇 미터 밀었어? 2미터. 그러면 이 물체한테 일을 얼마 했어? 20 했지. 그럼 20줄만큼 일했으니까 에너지가 얼마 생기는 거야? 20줄이 생기겠죠. 맞나? 응? 간단한 거야. 힘 곱하기 거리 물체한테 일했어, 그치? 그럼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답은 20줄이고 만약에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도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속력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2를 20만큼 했어. 그럼 에너지가 20만큼 생겼는데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 질량이 몇 킬로그램? 4kg. 그치? 곱하기 속력 제곱. 그럼 V값 나오겠죠? 요거 약분하면 2V 제곱이고 그럼 V 제곱은 넘겨주면 얼마? 10인가? 계산을 할 수 있죠? 맞아? 그럼 따라서 V는 얼마? 제곱 없애려면 양면에 루트 씌워주면 되잖아. 루트 10이 되죠. 왜 루트 나오니까 왜 찡그려? 수학에서 그 제곱근 루트 짜증나지? 그래서 얘 속력은 루트 10 m/s지. 맞아? 이 계산. 루트 10을 또 뺄 수도 있죠, 수학에서. 루트 10은 못 빼는구나. 10이 2 곱하기 5니까 제곱 나오는 게 없구나. 그치? 그러면 얘는 속력은 루트 1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속력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번. 이런 게 물리예요, 물리. 그래서 니네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통합과학 배우고 물리 배우는데 물리들이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수학같이.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물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이 수학 싫어하지. 자, 10번 보자. 자, 그거 다 끝났다. 자, 10m 높이에서 0.1kg짜리 공을 자유낙하시켰대. 그러면 10m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이거거든? 원리를 생각해. 잘 봐. 공이 여기 있어. 높은 곳에 있어. 0.1kg짜리가. 근데 얘가 떨어졌대. 자유낙하 떨어졌대. 몇 미터? 10m. 그럼 얘가 뚝 떨어졌을 때, 이 10m 떨어졌을 때 얘의 속력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응? 만약에 이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속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구하래? 얘가 10m 떨어졌을 때 뭘 구하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래요. 응? 자, 이거 다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원리 생각해보자. 얘가 높은 곳에 있어. 무슨 에너지? 그래,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 그 위치 에너지를 갖고 떨어져서 속력이 생기니까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그럼 얘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응?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그럼 떨어지면은 운동 에너지도 100이 되는 거야. 에너지 1 서로 똑같은 양이 계속 바뀌는 거야, 이거는. 옆으로 한번 써보자. 그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떨어져서 뭘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똑같은 양이. 그리고 공식 넣어. 위치 에너지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됐니? 자, 대입하자. 9.8 곱하기 질량이 몇 킬로그램? 0.1. 됐니? 질량이 킬로그램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높이가 몇 미터? 10미터. 높이도 미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거야. 얼마? 9.8. 9.8줄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면 9.8줄만큼의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응? 9.8만큼. 됐어? 여기서 9.8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떨어지면은 9.8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건 됐어? 안 됐어? 에너지는 봐봐. 이거 좀 알아두세요. 봐봐. 이제 뒤에서 한번 배우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어. 에너지는 바뀔 수는 있어. 근데 에너지 전체적인 양은 보존돼야 돼. 네? 이 꼭대기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지. 얘가 자유낙하니까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그럼 정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잖아, 그렇지?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9.8 mH 하니까 9.8이 나왔지? 위치 에너지가, 그치?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그럼 이 9.8의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그치? 대신에 얘가 달리니까 무슨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 에너지 9.8이 떨어지면은 운동 에너지 9.8로 어떻게 될까?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 9.8이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 9.8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운동 에너지 9.8이고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속력을 구하래. 이런 것도 가끔 나와. 봐봐. 속력을 구하래. 그러면 속력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 0.1kg 곱하기 속력에 제곱하면 미지수가 하나니까 얘도 구할 수 있죠. 또 계산 못하는 사람 있지 이거. 이거 2분의 1 곱하기 0.1하면 얼마야? 20분의 1? 아, 분수로 했어? 그래, 분수로 하자. 그럼 분수로 하면 이거 10분의 1이지? 네?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0분의 1인가? 곱하기 v 제곱 아니야, 그치? 됐니? 우리가 v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얼마 곱해? 20 곱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v 제곱은 이거 20 곱하면 얼마야? 196이죠? 그럼 따라서 v는 제곱 없애려면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지, 그치? 모자 씌워주면 되잖아. 선생님 수학도 가르쳐야 되니, 이거? 13? 루트 씌우면 루트 196이 되는 거지, 그치? 13? 루트 196이 13의 제곱인가? 그래. 그 v는 1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과학에서는 루트가 나올 때 간단한 걸로 나와. 14 아니야? 그런 거 같은 169만. 그러니까 14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14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요거 루트가 혹시 나왔을 때 간단하게 나와. 계산하는 거는. 요거는 선생님 지금 문제 내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너네라고 알아서 끝냈냐? 응?
너네는 그냥 선생님이 해. 응? 자, 뒤에 보세요. 그래서 끝내줄게, 봐. 자, 뒤에 실험은 간단한 거야. 말만 들어. 수레를 질량을 잡고 키웠어. 너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레가 달릴 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지? 커지겠죠. 그러면 1.5kg이 질량이 제일 크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 그 나무 토막하고 부딪히면 얘 질량 큰 놈이 나무 토막을 가장 많이 밀겠죠. 일을 가장 많이 하니까. 그리고 얘는 수레를 천천히 밀어보고 빨리 밀어봤어. 그럼 빨리 밀었을 때가 속력이 빠르니까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나무 토막을 더 많이 밀겠지, 그치? 그런 실험이야. 아까 다 가르쳐준 거.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실험은 뭐냐면은 쇠구슬을 떨어뜨려. 그럼 쇠구슬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무슨 에너지 있어? 위치 에너지 있죠. 응? 근데 얘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높이가 낮아지니까. 대신에 속력이 빨라지니까 무슨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10이 줄어들었대. 그럼 대신에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10이 생기는 거야. 응?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6단원 너네 역학적 에너지 이제 시험법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이런 거야. 에너지가 막 바뀌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숙제는 얘들아, 숙제는 어디까지 해야 되니? 없어요. 뭐가 없어야. 자, 요거 실험 116쪽부터요. 이거 다 배웠으니까 집에서 풀어오세요. 단원이 끝났다. 단원 끝났으니까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풀어오세요. 그럼 116부터 126. 뭐, 별로 안 되네. 126쪽까지 하고, 선생님 프린트 나눠준 거 있지? 네. 거기 배운 데까지 좀 풀어봐. 어디? 배운 데 보면 알잖아. 네.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가져와라. 네. 다음 시간에 물어요. 알았지? 네.